안녕하세요. 인천 인터넷 신문협회 인인협 방송 기자가 묻는다 진행을 맡은 수단미디어 박신숙입니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인협 방송 기자가 묻는다에서는 주요 출마 예비 후보자를 모시고 그들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지역 현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세 번째 순서로 조국혁신당 인재영입 1호이신 안강호 영종구청장 예비 후보를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후보님은 9급 공채에서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해서 2급까지 오르셨는데요. 최근에 퇴직을 앞두고 조기 명퇴를 하셨습니다. 조기 명퇴를 하시면서 정치 일선에 뛰어드셨거든요. 그 배경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91년에 이제 공채로 입사를 해서 만 35년 동안 이제 공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영종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좀 알고 있어요, 많이. 2004년 시 정책기획관실 기획팀에 근무했었습니다. 한 12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경제자유구역청 미래전략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2030 비전 전략을 이제 수립하게 됐는데, 현실과 과거의 그림을 좀 조화롭게 좀 다시 재구성을 해서 2030 비전 전략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근무한 다음에 21년에 제가 항공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항공과 업무 자체가 이제 항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보니까 또 영종이 연결된 겁니다. 이게 이제 다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영종 전체를 또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영종 전체를 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경제자유구역의 인구가 중구 인구의 한 87% 차지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주로 경제청에서 핸들링을 합니다. 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도 약 40% 이상이, 한 45%가 공항구역이에요. 근데 공항구역 사업 시행자가 공항공사입니다. 또 약 한 30% 되는 거는 뭐 하늘도시 비롯해서 신도시까지, 거기는 또 LH가 합니다, 사업을. 그럼 또 LH는 또 공사 아니겠어요? 또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죠. 물론 한 50%는 공공적 목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지만은, 근데 또 그네들은 그네 나름대로의 업무 프로세스대로다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또 그러면 괜찮은데, 또 우리 그 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한상 아일랜드. 이건 또 해수부가 합니다. 전혀 경험이 없는 해수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그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업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죠. 또 미단시티. 이건 또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합니다. 시행자가. 거기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미단시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령도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큰 그림 속에서 조각조각 맞춰가면서 이런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서로 다른 사업 주체가 이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영종청라를 사업을 전체를 관장하는 본부장이었는데도 LH를 설득하고 공항공사를 또 설득하고 도시공사 설득하고 해수를 설득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분구가 된다고 막상 생각을 하니까 일반 지자체하고 너무나 다른 이 환경을 어떻게 조화롭게 서로 협업을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갈 것인가. 이거는
너무나 지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고 갈 것인가, 그냥 안정된 삶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또 다른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컸었고, 또 한편으로 가족들한테 35년 동안 일만 하고 일 속에서만 파묻혀 지내면서 사실은 가정에 살짝 좀 이렇게 두 번째로 밀려난 상황이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한 살이 한 8kg 빠졌습니다. 영종이라고 하니까 저의 마음을 막 흔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 뭐 인생 여태까지 이렇게 지난하게 살았지만은 다시 한번 그래도 가보는 게 제 인생을, 또 제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정치의 지점으로 돌아선 그 배경이 어떻게 보면 35년 동안 그 행정을 했었던 경험,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의 연장선, 맞습니다. 네, 그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 질문은 그 후보님 또 이렇게 후보님이 뵐 때 주목되는 부분이 조국 혁신당 인재 영입 1호라는 점이거든요. 네, 이렇게 그 조국 혁신당 인재 영입이 1호로 이렇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조국 혁신당 컨셉이 제가 공직생활하는 그 컨셉하고 같아요. 혁신당의 지금 현재 그 인천시당 위원장으로 계신 김형현 위원장이 제44대 법제처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제 절친입니다. 고교. 예. 저를 또 누구보다 또 잘 아는 친구고, 너의 컨셉이 우리 당 컨셉하고 좀 잘 맞지 않냐. 그 너가 살아온 궤적도 그렇고, 또 너가 하던 영종이고, 여기 한번 출마하지 않겠니라는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그동안에 보고 못 드렸던 내용들과 한 10건 정도 하고, 또 명퇴 신청서를 같이 작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서운함을 뒤로 하고 저한테는 그래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길을 택했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필요하면 전화해라 언제든지,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그 언론에 노출되는 정치가 그렇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뭐 혐오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제가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 사람은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또 한 사람은 뭐 예견됐던 일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치개혁 과제라든가 사법개혁 과제라든가 행정개혁 과제라든가 이런 걸 제가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주변에 있던 우리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뭐 얘기를 했나 봅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가족들은 뭐 반대보다는 적극 지지라기보다는 네. 네 그럴 줄 알았다. 아. 네, 어쨌든 뭐 적극 지지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예. 그런 그 성격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나 시민 사회에서는 우리 그 안 후보님을 보는 시각이 뭐 네. 행정 불도저, 예. 또 추진력이 강한 예. 그런 분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평가를 해주셨을 때 후보님께서는 어떤 그 저는 뭐 그런 평가에 대해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했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걸 나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감사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감사 기능이 강하면 강할수록 조직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예. 혁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토양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응카드를 처음에 시작할 때 다 반대하고 시장님께서는 오케이 하셨지만 다 반대하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어요. 저만의 이제 소신을 갖고 이제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을 3년 6개월 했는데 감사 수사를 4년 동안 받았습니다. 저렇게 고생하고 일을 해서 성공시켰는데도 결국은 징계를 먹더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겠냐. 그 점을 좀 참작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후보님께서 왜 공무원 사회에서 행정의 불도저라는 그런 그 별칭을 얻으셨는지 알게 되겠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영광의 별칭이네요. 이렇게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일을 이렇게 직원들하고 같이 일할 때 제목만 주지 않습니다. 제목만 여타 이제 선배님들 보면 제목만 줍니다. 근데 저는 방향성이라든가 어떤 프로세스를 다 같이 줍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감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진다. 문제 되면은. 다만 나한테 보고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내가 쉴드 쳐줄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좀 나름대로 우리 행정법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방향성을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그 방향만 보고 이제 가다 보니까 제 3자의 눈에서 봤을 때는 왜 굳이 저렇게 일을 하지? 안 해도 되는데? 예, 이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또 그런 평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후보님의 그런 추진력, 그리고 또 영종에 대한 그 오랜 동안의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려지는 영종의 어떤 그 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종이 가지고 있는 그 발전을 위한 리소스는 사실 제주도보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주인이 많으면은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어요. 기초지자체장이 나름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거를 조화롭게 협업을 하면서 일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의 이제 공항은 어떤 개념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하나의 터미널, 어떤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했지만은 이게 진화해 가면서 지금은 하나의 공항 경제권을 만들어가는 게 글로벌 추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은 공항 그 자체가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되는 이런 공항을 글로벌 공항들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정비산업의 지금의 수준을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유치원생 수준입니다. 글로벌에서 봤을 때. 공항이 발전하려면 그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들이 안전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MR 유지보수 관리가 그런 기능이 같이 갖춰줘야지 공항이 점진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한계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또 해수욕장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고 세계 3대 갯벌이 있죠. 또 노을 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또 비행기가 뜨거내리는 모습도 있고 또 아름다운 산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갖춰진 제주도보다 훨씬 거기는 좀 다양하진 않지만 좀 이렇게 유사한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여기는 아주 다양성이 풍부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저는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글로벌 넘버원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 목적에 도달하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말뚝은 박을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청사진에 대해서 오랜 동안 경험에서 나온 그런 청사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공직으로서 오랜 경험을 이제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치 일선에 뛰어들어섰던 그런 이제 결단이 있으셨는데요. 네. 그렇게 되기까지 이렇게 공직에서의 바라봤던 그런 그 영종의 모습, 그리고 내가 정치 일선에 뛰어들었을 때 영종의 모습에 어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 대체적으로. 사실 행정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은요. 행정은 법률을 집행하는 기능만 있습니다. 정치는 법을 만들어가는 거, 없는 길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과 좀 괴리가 있는 현 법 체계로 인해서 괴리가 있는 부분을 또 정치를 통해서 또 길을 터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편으로 저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게 행복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또 법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당 차원에서 개선하고 혁신하고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모델로 아마 새로운 모델과 형태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후보님의 그 영종에 대한 청사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시고 또 그 보완을 정치로 또 풀어나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영종구청장이 된다면 영종을 어떻게 그려 나갈 것인지 한번 그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좀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해병대를 나왔기도 하지만은 안 하니까 안 되지 하면 다 되더라. 하면 된다. 예.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몸으로 먼저 부딪히면서 가면은 결과는 이루어지더라. 우리 영종 구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시리라 믿고요. 지금의 영종의 상태는 일반적인 행정 경험이 없는 일반적인 여타 기초지자체와 같은 자치권을 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의 어떤 능력, 역량,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다면은 제가 갈 말씀드리는데 영종은 10년은 뒤처질 겁니다. 그래서 더 간절합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고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가정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재정적 여력도 이렇게 제가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선거라는 게 이제 비용이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미안하고 이런 마음인데 일단 발을 디딘 이상 또 해왔던 대로 그 모습을 우리 주민들께 보여주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서 또 그것이 반드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안광호 영종구청장 예비 후보를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동안 35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시고 정치 일선에 뛰어드신 그 결단과 배경을 잘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인인협 방송 기자가 묻는다에서는 인천의 주요 출마자들을 모시고 그들의 정책과 비전, 그리고 지역 현안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저는 수단미디어 박신숙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